자, 그 다음 살펴볼 문제는 5번입니다. 자, 여기서 산성의 비교를 좀 성적으로 좀 해보자는 얘기죠. 정성, 정량 얘기는 예전에 한 적이 있었죠. 정량은 실제 데이터나 숫자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정성은 숫자 빼고 이게 뭐 이론이나 개념 혹은 말 등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 예시들에서 둘 중에 누가 더 센 산이? 그러면 센 산일수록 사실은 KA 값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KA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센 산이다. 그럼 그거는 상대적으로 KA가 더 크거나 혹은 PKA가 더 작은 뭐 그런 걸 고르라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시가 나오죠. 첫 번째 1 HI HF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성 비교를 해보라고 합니다. 보시죠. 자, 이 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HI 뿐 아니라 HBr, HCl, 그리고 HF. 그래서 지금 여기서 HI하고 HF를 비교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F, CR, BR, I 다 뭐죠? 바로 17족 원소들이죠. 그 17족 원소들이 지금 수소화물이 되어 있을 때 쟤네들이 산성을 나타낸다면 이것들에 대한 순차적 산성 비교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과는 이겁니다. 실험 데이터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직 설명한 건 없고요. 그냥 데이터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HCl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네, 그 유명한 염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이유고 자시고 염산은 전 국민이 다 아는 뭐예요? 바로 강산이죠. 화학을 한 학기도 수강하지 못해 안 했어도 염산이 강산인 건 다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산하고 뭐 황산, 질산 이런 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염산보다도 여기에 있는 HBr, HI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염산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초강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번역은 초강산이고요. 원래 표현은 슈퍼에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산은 그냥 스트롱 에시드인데 쟤네들은 슈퍼에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산성이 강하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이 HF 얘는 뭐다? 놀라웠게도 약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중에 HI하고 HF의 양 극단을 비교해 보란 얘기죠. 근데 결국은 누가 더 센 산이다? 이게 더 센 산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말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우선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이제 해설을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산성을 비교하는 것은 항상 수용액 중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수용액은 용매가 뭐인 것이 수용액이에요? 바로 용매가 물인 걸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용매가 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용매가 물이 아닐 수도 있죠. 많은 유기화학 반응에서는 물이 아닌 용매에서 반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우리 주변에 흔한 액체는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척도 뭐로 하죠? 우리가 씻을 때도 뭐로 씻어요? 물로 씻죠? 근데 그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걸 우리가 색조 화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화장 같은 것들을 이제 색깔을 넣어서 화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요거 뭐 이렇게 색깔을 좀 옅게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덜 나게 하는 화장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때로는 사람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그 색조 화장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혹은 뭐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분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색조 화장 하는 거 있죠? 그거 물로 세수하면 지워지게 안 지워지게요? 안 지워집니다. 정말로요. 그게 무슨 특수한 분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저기 무슨 화장품 가게가 살 수 있는 여러 색조 화장품 중에 눈두덩이 이렇게 바른 다음에 세수해 보세요. 안 씻기는 거 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되죠? 바로 물 말고 기름으로 닦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기름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닦입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매가 물이 아닌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산성 비교의 핵심은 바로 저 pKa 측정에 있는데, 인간이 조사한 pKa는 95% 이상 수용액 중에서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겨우 5% 정도의 데이터만 DMSO라는 특수한 유기용매에서 또한 측정된 데이터가 있으나, 그건 전체 데이터의 5% 정도고요. 그리고 유기용매도 천지 빼까리로 많지만 다른 유기용매에서는 또 측정도 안 돼 있어요. 그냥 DMSO라고 하는 특수한 유기용매에서만 겨우 전체 데이터의 5% 정도의 pKa가 일부 측정돼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성 비교 혹은 pKa는 전부 다 어디서? 물속에서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왜일까요? 왜 물속에서만 측정이 되어 있을까요? 왜일까요? 아, 물이 좋은 용매라서. 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물은 좋은 용매이면서 동시에 아주 특별한 용매입니다. 흔하고 좋은 건 맞는데요. 물은 이상하게도 다른 용매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성격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어찌 보면 아주 이상한 녀석이에요. 근데 그 물이 하필 우리 지구에 많아서 그게 그냥 흔한 용매가 돼버린 거지, 흔한데도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뭐 여하튼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왜 수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중세시대 지나고 르네상스 시대 지나고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죠. 드디어 바로 19세기 말. 이때 드디어 19세기 말에 산업혁명과 함께 확 꼽힌 논리체계가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산업혁명과 함께 르네상스를 지나서 산업혁명과 함께 확 꼽힌 학문. 이 학문이 바로 전 세계 최고의 학문이었던 이 시기에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TV 같은 거 보시면요, 그 뭐 학자나 교수들이 TV에 나와서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마치 예능처럼 대중 강연을 하는 거 본 적 있죠? 예를 들면 뭐 경제학자인데 요즘 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막 이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뭐 역사학자인데 나와서 막 얘기해 주기도 하고, 뭐 심리학자가 나와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막 대중 강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그런 거 은근히 들어보면 은근히 재미없어요? 은근히 재밌어요? 은근히 재밌어요. 무슨 말이야? 물론 뭐 이렇게 하시는 그 분의 스킬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재밌는 교수님 만나면 진짜 내가 전혀 몰랐던 주제인데 딱 들으면 와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게 막 뭐 연예인들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TV에 나오지만 그런 진짜 전문가가 하는 그런 대중 강연 예능도 사실은 공존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옛날에도 안 그렇겠느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웠게도 이 시기에 물리, 화학, 생물 등의 대중 강연이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영국만 예로 들어도요. 19세기 말에 그 영국의 옥스포드대나 뭐 이런 데 유명한 교수들 있죠. 뭐 물리학자나 화학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큰 강당에서 대중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마치 뮤지컬 공연이나 뭐 오케스트라 관람처럼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런 강의들을 탁 듣고 막 그랬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이 인기 있어 하는 대중 강연이 19세기 말에는 바로 자연과학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자연과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 뭐였을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인기 있으니까 가장 핫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자연과학이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당연히 생물이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왜? 생물만큼 경이로운 게 있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생물은 가장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입니까? 가장 연구하기 쉬운 주제입니까? 미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 산업혁명이 오면서 인간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했을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하면 이런 것도 다 정복할 수 있어 하면서 모든 학자들이 생물 연구를 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요. 닥터 프랑켄슈타인 알죠? 닥터 프랑켄슈타인이 주제가 뭐예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어떤 박사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자연과학 연구를 통해서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죠. 뭐냐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생명의 비밀까지 풀 수 있을 거다. 무엇의 힘으로? 자연과학의 힘으로. 그래서 이런 소설도 나오는 거예요. 혹시 닥터 프랑켄슈타인 소설 읽어본 사람? 은근히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막 묘지 가서 파가지고 막 시체 꺼내오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소설에. 되게 볼만해요. 근데 이게 19세기 때 나온 소설인데도 지금 관점으로 봐도 되게 엽기적이에요. 막 절단하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보시는데, 근데 생물 연구를 해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이 생물 연구가 분기가 된 거예요. 바로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으로요. 그 이전에 화학이라는 체계도 있었으나 이 화학이라는 체계와는 별개로 생물이 연구되면서 이거 하다 보니 너무 어려워. 여기서 파생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등등등인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은 생명하고 관계가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모두 다가 생물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용매 시스템이 뭐예요? 생명을 구성하는 용매. 그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물 베이스의 연구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기에 있는 이 산염기도요. 사실은 그냥 독립적인 산염기에서 먼저 출발한 게 아니고 바이오 시스템에서 산염기 연구를 하다가 이게 분석화학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건 물이 용매인 조건에서의 데이터가 가장 풍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항상 산성 비교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수용액 중에서의 비교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속이라고 생각하고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HF 자, 얘는
H2O와 무엇이 가능하죠? 쉼이나 뭐라고요? 그렇지. 맞나요?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주변에 만약 짜잔 물 분자 짜잔 물 분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요 슈쇼 이런 것들을 매개로 산소 플로라이드 사이의 수소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플로라이드와 산소 사이의 수소가 이렇게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수소 결합을 영어로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줄여서 HB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HF는 수용액 중에서 큰 변화 없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이 자체로 물이랑 수소 결합을 잘하거든요. 그냥 저 자체로 그냥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큰 변화 없다. 그리고 안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굳이 산해리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산해리를 해가면서까지 변형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반면에 3HI 자, 아시다시피 얘는 우선 수소 결합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런 식의 아이오다인은 수소 결합 안 되죠. 근데 수소 결합이고 자시고 간에 얘는 스스로 극성 또한 매우 클까요, 작을까요? HI는 그 자체의 극성이 클까요, 극성이 작을까요? 극성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왜냐? 수소의 전기음성도 얼마? 여러분 수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2 아이오다인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6 정도예요. 근데 참고로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2.5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다인이나 탄소나 전기음성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H하고 I도 전기음성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극성이 크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탄소 수소 결합을 보고 탄소하고 수소에 붙어 있을 때 이게 극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수소에 그러니까 탄소가 아니라 이렇게 아이오다인이 붙어 있어도 극성이 매우 작은 녀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소 결합은 고사하고 극성이 매우 작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HI는 그 자체로
수용액 중에서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수는 극성이 아주 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HI는 안정화를 위해서 수용액 중에서 사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HI가 수용액 중에서 바로 H 플러스 아이오다인 마이너스로 알아서 이온화를 잘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물속에 있는 요렇게 물 분자죠? 그럼 물 분자의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 물 분자의 수소는 델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을 바로 용매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I는 이 자체로 수용액 중에서 용매화가 어렵지만 H 플러스하고 OH, I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게 되면 물속에서 용매화를 통해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 HF는 이온화를 잘 안 하니까 약산이고요. HI는 이온화를 거의 100%에서 강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1번 됐죠? 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두 번째는 자, 요 두 개를 비교하네요. 얘를 포스핀이라고 하고요. 얘를 황화수소라고 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생산이냐? 이렇게요. 자, 그럼 우선 요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바로 자, 브랜스테드 로리 상년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브랜스테드 로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짝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21년도 기출 1번 문제도 짝산 짝연기에 대한 거였는데, 그 브랜스테드 로리 상년기 개념에서 약간 확장된 그 약간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짝 염기가 안정할수록 그 짝산은 더 생산입니다.
이게 브랜스테드 롤이 산연기 개념입니다. 자, 여기 짝 염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산해리 후 만들어진 물질을 그걸 우리가 짝 염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산 입장에서 산해리를 했는데 만들어진 놈이 좋은 거야. 그럼 뭐 그렇게 산해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듯 하나 놀라웠게도 얘는 수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경험을 모아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없고요. 그냥 경향성이며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브랜스테드 롤이 애시드 베이스 컨셉은 특별히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짝 산이 안정할수록 그 짝 염기는 더 센 염기다. 역으로 이런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브랜스테드 롤이 애시드 베이스 컨셉이 지금 2번 문제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5번에 2번, 3번, 4번 모두 다 저 브랜스테드 롤이 애시드 베이스 컨셉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저 자체를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왜? 노벨상 100개 받아도 저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렇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쟤를 인정하고 주어져 있는 이 비교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포스핀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그리고 황화수소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자, 여기서 산해리를 한다고 치자. 그래서 H 플러스를 내어 놓았다고 치자. 그게 여기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이때 짝염기가 어떤 꼴로 만들어지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인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아시겠죠? 이때 무슨 비교를 하냐면 바로 전기 음성도 비교를 합니다. 누구의? 인과 황의. 인의 전기 음성도는 2.1 정도고요. 황의 전기 음성도는 아이오다인이랑 비슷한 2.6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주변의 전자를 끌어들입니까? 주변의 전자를 내어놓습니까? 주변의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인보다는 황이 전기 음성도가 더 크고 그래서 생성된 음전하를
황이 핵 쪽으로 더 많이 끌어들여서 안정화한다 라고 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에 대한 산해리 후 만들어진 얘들이 둘 다 짝염기인데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누가 음전화를 더 잘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으니 얘가 더 안정한 짝염기고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산이 더 센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센산이다? 바로 황화수소가 더 센산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4번인데 4번 H2SO3와 H2셀레늄 O3 여기서도 이놈하고 이놈 중 누가 더 센산이냐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여기에 있는 황과 여기에 있는 셀레늄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는 거죠. 전기음성도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황은 몇 주기 원소예요? 얘는 3주기 원소인데 셀레늄은 4주기 원소죠. 그러면 동일 족에서 주기가 작을수록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래서 뭐 셀레늄의 전기음성도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경향성으로 찾는 거죠. 즉 전기음성도가 짝염기에서 더 클수록 더 안정한 짝염기가 더 생산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도 산해리 한 후에 짝염기가 만들어질 텐데 짝염기가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이쪽에서도 안정하다고요. 그래서 얘가 더 생산이다. 같은 논리예요. 알겠죠? 동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5번에 3번. 이 5번에 3번이 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2번하고 4번은 동일선상에 있는 비교고요. 그 다음 5번에 3번이 또 다른 또 설명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번에 1번은 물에 대한 수소결합의 유무, 그걸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5번에 2, 4번은 전기음성도로 설명하는 거고요. 5번에 3번은 또 다른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5번에 3번이 뭐냐? 이겁니다. 줄게요. 자, 5번에 3번. 자, 5번에 3번은 그 전문 용어로 옥소 애시드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산소산이에요. 산소산. 자, 그러면 산소산은 구조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산소산이라고 합니다. 자, 산소가 여기 있죠. 산의 역할이 바로 이놈입니다. 어쨌건 얘가 산소로 작용을 하는데, 산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산으로 작용할 수소가 산소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산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산소가 묘하게도 이런 식의 아무거나, 그야말로 아무거나 어떤 또 다른 원소의 산소가 또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옥소애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예시가 있냐면 HClO2가 있거든요. 이게 산소산의 아주 또 중요한 예시죠. 여러분 저 HClO2의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거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이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염소, 산소 이중결합, 비공유 전자, 그리고 OH. 이게 HClO2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HClO4라는 게 있을 겁니다. 비교 대상으로. 그럼 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산해리를 한다. 그럼 누가 떨어져 나오는 거냐면 이수소가 떨어져 나와요. 그럼 이때 수소가 이렇게 산해리를 했다 치자. 그럼 산해리하고 누가 남느냐? 면 요렇게 음이온이 되어 남는 거죠. 바로 산소하고 수소 사이의 결합전자를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그걸 여기 이렇게 쓰고 산소가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나머지 비공유 전자도 표현해 볼게요.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산해리를 한 후 만들어진 애들을 뭐라고 했어요? 산해리 한 후 만들어진 애들을. 이들을 전부 짝염기라고 했었죠? 이 짝염기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이 산소의 파란색 전자가 탄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면 염소가 형식전화 0을 위해서 파이 결합전자 하나를 산소 쪽으로 밀어냅니다. 그럼 여기서 공명구조가 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는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요렇게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만 이동하는 걸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공명 안정화, 여기서 나타나는 공명 안정화가 뭐 차이 없이 완전히 똑같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공명 안정화가 여기서는 이 둘뿐이지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녀석들에 비해서는 아래쪽에서 더 많은 공명 안정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짝염기의 공명 구조가 많을수록 그 짝염기는 더 안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명 구조가 2개인데 여기는 공명 구조가 4개잖아요. 그럼 누가 더 안정한 짝염기다? 얘가 더 안정한 짝염기고, 짝염기가 안정할수록 얘가 더 뭐다? 더 생산이다. 그러면 이때 왜 여기서는 공명 구조가 2개뿐인데 왜 여기서는 공명 구조가 4개가 되느냐? 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동일한 중심 원자의 산소 원자가, 자, 동일한 중심 원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중심 원자가 염소, 여기서도 중심 원자가 염소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염소가 있고 여기도 염소가 있죠. 그 동일한 중심 원자의 산소 원자가 더 많이 결합되어 있을수록 이런 식의 공명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에 따라 어떻게? 그 옥소 애시드는 더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해볼 것도 없고요. 루이 구조를 딱 본 다음에 얘보다는 여기에 산소가 더 많네? 네가 더 생산, 끝. 이렇게 논리 구조를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산성 그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뭐냐면 문제를 많이 막 풀고 이러는 건 아닌데 한 문제당 설명이 굉장히 많죠. 초반에 배운 거라 그런 거니까 꼭 제가 드린 설명을 익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숙제 나간 거 있죠. 숙제 나간 거. 숙제 책이 하나도 나간 게 있죠. 연습 문제 푸는 거. 그것도 차근차근 계속 풀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리고 그 3년기 문제가 대강 끝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전기화학도 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년기 강의도 인터넷에 있는 거 미리미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년기 강의 어느 정도 보고 나면 그 전기화학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좀 미리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났다잉.